일본 이바라키현에서 농사일을 하던 한 주민은 밭에 버려진 분홍색 외투를 발견했습니다. 버릴 만한 외투가 아니었기에 그는 지역 파출소에 분실물이라며 전달했는데 1개월 뒤 인근 지역에서 여대생이 실종됐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파출소에 전달했던 외투가 여대생이 실종되는 날 입었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얼마 뒤 그가 외투를 주었던 장소 인근에서 사망해 있는 여대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일본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기쿠치는 오전 강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는 친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선약이 있다며 지인을 만나러 이바라키현에 간다는 말을 남기고 전철역 방향으로 걸어갔던 그녀. 그것이 친구가 보았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아야세역에서 전철을 타고 2시간 반에 걸쳐 카시마 진구역까지 왔습니다. 또 거기서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 안으로 들어가 저녁 6시경 목적지였던 편의점에 다다랐죠. 거기서 그녀는 35살의 히로세 고이치라는 남성과 마주했습니다. 둘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고 있던 사이로 만나는 대가로 30만 엔을 주겠다는 그의 말에 혹해 그녀는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는지 돌아갈 교통비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둘이 무엇을 하려고 만났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히로세는 그녀의 눈을 가린 뒤 차에 태워 조금 떨어진 자기 아파트로 갔고, 그들은 방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뒤 저녁 7시 무렵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그녀의 눈을 가린 그는 차에 태워 좀 멀리 떨어진 밭에 내려주었는데 주기로 했던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차비도 없던 그녀는 히로세의 아파트로 돌아가려 했지만 방향을 잃었고, 저녁 8시 무렵 근처 농가에 들러 주민에게 근처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민에 따르면 그녀는 금전 문제가 있다라며 곤란해했고, 근처 아파트를 알려주자 그쪽 방향으로 가더니 잠시 뒤 돌아와 해결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주민은 그녀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민은 굳이 그녀가 그런 말을 하러 돌아온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행이라며 인사를 건넸고, 그것이 기쿠치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1일 오전, 히로세의 아파트로부터 10km 떨어진 밭에서 한 주민이 분홍색 외투를 발견해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실물이라 생각해 그랬던 것이었지만 얼마 뒤 주민은 인근 지역에서 실종된 여대생의 뉴스를 보았고,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 자기가 주었던 그 옷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려 재차 경찰에 연락함에 따라 수사는 크게 진전합니다. 사실 경찰은 처음부터 히로세를 주시하고 있긴 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통화 기록을 통해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이 그였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경찰은 일단 히로세에게 그녀와의 관계와 행적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그녀가 발견되지 않아 범죄와 연루된 증거가 없었기에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그가 성범죄로 체포된 전적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기쿠치의 외투가 발견되자 그 주변을 수색한 경찰은 2019년 1월 31일에 부패한 여성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기쿠치였죠.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타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히로세를 추궁했고, 처음에는 부인했던 그도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나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길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다투던 중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그는 그녀의 핸드폰을 강에 버린 뒤 근처 밭에 유기했고, 그녀의 옷은 다른 곳에 버리려 했지만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근처 밭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히로세는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으로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중학교를 졸업한 뒤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2008년에 사형당하고 싶다며 살인을 저질렀던 가나가와라는 나쁜 사람과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학교를 잘 나가지 않았기에 둘 사이에 큰 접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 19일에 열린 재판에서 그의 변호 측은 사리가 없었다며 과실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덩치가 훨씬 큰 그가 고의로 숨을 쉬지 못하게 막은 것은 악질적이라 지적. 그녀를 속여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인데 제멋대로의 동기에 유기했던 점을 들어 징역 14년을 선고했죠. 성범죄 전과에 살인까지 저지른 것에 비해 죄값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며 욕했는데,
금전 목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를 만나러 갔다며 피해자 측도 잘못이 있다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기에 둘이 조건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 히로세는 입을 다물었기에 이유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남에 있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